너무 감사드리고 너무너무 기쁩니다. 오늘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プロデューサーをしました水野英子と申します。まずはこの作品を選んでくれた釜山映画祭の皆様に感謝申し上げます。そして見に来てくださった皆様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네. 안녕하세요. 프로듀서를 한 미즈노 에이고라고 합니다. 먼저 이제 이 작품을 저희 작품 이렇게 부산 영화제에 이제 이렇게 선정을 해주셔서 영화제 관계자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Hello everyone, I am Maeva Savignan from Urban Factory, the French co-producer of Plan 75, and it's a real pleasure to introduce you the film tonight. I hope you enjoyed it. 네, 여기 지금 저희가 지금 일본어, 영어 다 같이 하고 있어가지고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프랑스에서 오셨고요. 마에바 사비니라고 합니다. 프로듀서를 하셨고요. 그 여러분들과 이렇게 같이 작품을 보고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돼서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もう一人のプロデューサーと脚本協力のジェイソン・グレイです。見に来てくださっ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大好きな釜山国際映画祭の大きな会場で上映できて本当に嬉しいです。ありがとう。 네, 한 사람 더 PD를 했습니다. 제이스 그레이라고 하고요. 각본과 이제 제작 협력을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큰 정말 좋아하는 부산국제영화제에 이렇게 큰 스크린에서 저희 작품을 상영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또한 기쁩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독님 그러면 이 작품 만든 계기부터 여쭤보겠습니다. 2017年にこの映画を長編として作りたいなというふうに自分の中で考えたんですけれども、その時はまだプロデューサーもいなくってこれをどうすればいいかというのがわからないでいたんですね。そんな時にたまたま水野さんからご連絡をいただいて10年10 year Japan というプロジェクトについてお話がありました。それは5人の新人監督が10年後の日本を描くというオムニバス映画で是枝裕和監督が総合監修エグゼクティブプロデューサーになるというものでした。でそれで私はまずはこの映画を長編にする前に短編として撮ってみようと思ったのが一番最初のきっかけです。 네, 이게 2017년에 사실은 감독님 안에서는 어떻게든 이 작품을 장편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계셨대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담당해주실 프로듀서 분도 안 계셨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게 장편화 될까라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그럴 때 이제 여기 계시는 미즈노 PD님께서 연락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연락을 준 거는 아까도 소개를 드렸지만 10년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10 Years Japan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여기에 5명의 일본의 신인 감독들이 이제 옴니버스처럼 영화를 만드는 기획이 있었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5명이서 10년 후에 일본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려진 작품인데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님께서 그 PD를 하셔가지고 저희들 5명을 선정을 해주셨는데 그때 장편이 일단은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장편 전에 그 소재를 그대로 가지고 단편을 한번 제작을 해보자라는 게 첫 시작이었습니다. 아마 이제 단편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영화에서는 장편으로 만들어지면서 이 할머니의 비중, 그러니까 할머니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강렬하고 커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치에코 바이쇼라고 하는 이 배우분이 연기한 할머니, 이 기품 있는 할머니의 모습이 끝까지 굉장히 큰 잔상을 남기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렇게 이제 장편은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했던 어떤 지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좀 여쭤보도록 하고요. 이거 질문 끝나면 답변이 끝나면 바로 여러분 질문을 받겠습니다. 短編の時はもう20分弱のとっても短い尺だったので描けることがすごく少なかったんですね。なので問題提起をするだけに終わってしまったので
長編ではもっとその登場人物の心の繊細なところの心の機微というかをもっと丁寧に描きたいなと思いました。 네, 사실은 장편은 20분짜리였습니다. 20분짜리도 너무너무 짧아서 사실은 감독님이 그리고자 했던 얘기를 다 표현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이제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문제 제기만 좀 했었고요. 그거를 장편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 주셨던 등장인물의 마음들, 번뇌 이런 거를 조금 더 상세하게 그려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短編で描くことができなかった希望のようなものを長編ではきちんと描きたいなと思いました。 네, 그래서 단편 영화에서는 보여드리지 못했던 희망 이런 거를 장편에서는 꼭 여러분들께 선보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도 했습니다. 네, 궁금한 게 많으실 것 같은데 손 들어주시면 저희 마이크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가운데 좀 부탁드릴게요. 저기 지금 손 들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들고 계시고요. 그러고 나서 오른쪽으로 네, 남자분 손 들으셨죠? 네, 그 다음 두 번째 하시고 그 다음에 뒤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포스터랑 트레일러를 봤을 때는 이 플랜치로 정책을 마주하는 노년층에게 좀 더 집중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영화를 막상 보고 나니까 청년들에게 좀 꽤 많이 집중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화의 시작 자체가 그 노인들에게 총을 난사하는 청년의 그 모습으로부터 시작되고 그리고 또 그 플랜치로 접수를 도와주는 청년 그리고 상담을 도와주는 청년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죽은 그 노인들을 대하는 그런 청년까지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청년에게 조금 많은 포커스를 맞춤으로써 하고 싶으셨던 이야기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人間いつかは年を取って必ず高齢者にはなるんですけれども若い時はその全く違う人間のように思いがちというか高齢者と自分との隔たりをきっと感じているものだと思うんですね。別の人間だというふうに。でそんな中でそうではなくってその高齢者にも友達がいて自分の好きなものがあって生活があって生きたいという気持ちがあるっていうところを感じてほしくって主人公の女性と、関わる若い人の存在というのをこの映画の中に入れたかったんです。 네, 사실은 저희도 젊은 사람들은 인간들은 언젠가는 나이를 먹게 되고 나이를 먹으면 고령자가 되죠. 근데 사실은 젊은 사람들 우리가 젊었을 때를 생각해보면 사실은 저와 나이가 동떨어진 고령자 노인분들을 조금 다른 사람, 다른 인간으로 오해를 하거나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젊은 사람과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의 차이라든가 그 사람들을 다른 사람으로 생각하는 그런 모든 부분들이 사실은 그렇지 않아. 이 나이 드신 분들도 자기 친구들이 있고 좋아하는 게 있을 거고 그분들의 생활이 있고 그분들도 이렇게 살고 싶다는 희망 같은 게 우리 젊은 사람과 똑같이 있다는 거를 같이 느껴졌으면 좋겠어가지고 그래서 주인공 그 여자 주인공의 주변의 관계자들 특히나 젊은 사람들은 꼭 그것을 알게 하는 또는 느끼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꼭 그리고 싶었다고 합니다. それからこの物語に出てくる特に2人の若者はプラン75という制度の側で働いている2人なんですけれども最初はその何も罪悪感とかを持たずに働いている彼らが、ミチって主人公の女性だったり自分のおじさんと関わることによって自分たちがどんな仕事をしているかどれほどその非人間的なシステムに組み込まれているかということに気づくっていうその彼らの気づきがこの映画の一つの希望として描きたかったです。
거기에 여러분들도 영화를 보셨지만 두 명의 젊은 사람이 나타납니다. 사실은 그 두 명의 젊은 사람은 플랜 75라는 약간 그 제도 속의 사람들로서 거기에서 맡겨진 일을 하고 있는 두 사람이죠. 근데 처음에는 이 두 사람이 전혀 제약감을 느끼지 않고 그냥 시킨 대로 그냥 일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주인공 이제 미치와 만나게 되면서 그리고 자기의 삼촌과 만나게 되면서 그 두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자기네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이렇게 비인간적인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거든요. 이 두 사람이 처음 그것을 인지를 한 그 시점이 어쩌면 희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 해주시죠. 네, 우선 영화 잘 봤습니다. 근데 저 영화 처음과 끝에도 그렇고 그 사과나무 관련된 노래가 좀 여러 번 나오는데요. 그 노래가 약간 생소해서 그런데 그게 그 노래를 선정한 이유나 이 자세한 설명을 좀 들었으면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この歌の歌詞が、赤い夕日が沈んでもまた明日ここで会いましょうという歌詞なんですけれども、最後に、みちさんという女性が歌を歌うことで、明日も自分はまた生きるんだっていう意思を示したい、それを表現したくって歌詞の歌を歌ってほしかったです。 네, 이게 이제 가사를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자막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가사를 보시면 빨간 해가 져도 우리는 여기서 다시 만나 이런 이제 프레이즈 구절이 있거든요. 거기에 주인공인 미치가 마지막에 그 노래를 하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그녀가 죽음을 선택했다가 다시 살아 나와서 내일도 나는 계속해서 살아나간다라는 의사 표현을 좀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 노래 가사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대로 그 주인공이 마지막에 노래를 부르면서 끝내는 씬으로 하게 됐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해주시죠. 네, 먼저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좋은 영화 만들어주신 감독님과 프로듀서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은 그 주인공이 이제 좀 플랜 75에 먼저 가입을 하고 이제 일을 계속 하려고 했잖아요. 그래도 근데 일을 계속 하려고 하고 살아가려는 의지를 보였는데 그런 의지를 보인 게 저는 좀 궁금했습니다. もしかしたら一番最初のところで誤解されてるのかなと思うんですけど、入会はしていないんですね。一番最初にもしかするとヒロムっていう若い男性のところに入会しますって言った女性がいたんですけど、あれは主人公の女性と別の人なんですけれども、そこもしかしたら誤解されてないかな。 아마 조금 살짝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 그 히로무라는 남자 주인공한테 가서 뭔가 자세하게 책자를 가지고 나와서 설명을 듣거나 하는 그 씬이 있었잖아요. 사실은 그 씬의 그분은 주인공인 미치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을 살짝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처음부터 신청을 했던 건 아니고 이제 영화 보시는 과정에서 이제 점점 힘들어지니까 나중에 신청을 하게 되거든요. 初めてではないです。誤解。 네, 아마 살짝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같은 분이라고 다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오해십니다. 네. 네, 이번에는 네, 이쪽 편으로 그러면 가볼까요? 네, 여기 앞에 계시고 그 다음에 뒤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네, 그 사회에서 가치가 좀 적다고 여겨진 사람들을 사라지게 한다는 점에서 그 과거 나치독의 아우슈비츠나 아니면 일본의 우생보호 정책 이런 것들을 좀 떠올리게 하는데 실제로 작품을 구상하거나 연출하실 때 그런 과거 사례들을 좀 참고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손 들고 계시겠어요? 実際に日本でそうした政策はまだというか全くないんですけれども、安楽死を認めている他のヨーロッパの国の中では高齢を理由に安楽死をさせるを認めるっていうところはあるそうなんですね。
それはリサーチして実際にあるということで、日本でも起きてもおかしくないなっていうのは思っています。 사실은 이게 이제 유럽 같은 데서는 안락사를 되게 이제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런 게 없는데 사실은 고령이라는 거를 이유로 안락사를 인정한다는 그런 제도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리서치를 하셨고요. 실제 그런 게 있다는 걸 알고, 근데 일본에는 없지만 일본에도 언젠가는 그런 게 넘어오지 않을까, 그런 게 생기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에서 착안을 해서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제일 기대한 작품인데 이렇게 봐서 너무 좋았고 감독님께 질문해서 영광입니다. 저는 영화 보기 전에 극중 플랜 75가 워낙 논쟁적인 제도니까 극중에서 어떤 사회적 갈등이나 그런 게 되게 격렬하게 나올 줄 알았는데 의외로 영화는 마치 우리가 그런 제도에 순응하는 듯이 잔잔하고 좀 차분하고 마치 다큐멘터리처럼 그랬는데 저는 그게 좀 현실적이면서도 되게 무섭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혹시 이렇게 연출한 의도가 있으신지. そうですね。行われていること自体がとっても残酷なことだと私は思うんですけれども、なぜならその高齢者に死ぬことを推奨しているわけですから、とっても残酷なことが行われ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みんなそこで登場する人物がとっても淡々と何事もないようにそれを受け入れてるっていう様子がとても異様だっていうことを感じてもらいたくて、あえてリアルに描いたんですけれども。 네, 사실은 그 영화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게, 예를 들어서 고령자한테 죽음을 스스로 선택하도록 사회가 분위기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것 자체가 굉장히 잔혹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등장인물들이 담담하게 정말로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게 어쩌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더 리얼하게 보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그리게 됐습니다. 一番恐ろしいことって何かおかしなことが起きてもそれをそのまま受け入れてしまう、考えることをやめて受け入れてしまうことがとても危険なことだと思っていて、今日本がそういうなんていうかな、風潮があることに危機感を持っていたので、そこの部分をとても描きたいことの一つでした。 네, 사실 가장 무서운 거는 어쩌면 이상한 이런 정말 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사실 아무런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사실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지금 일본에서 그런 풍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위기감이 있어서 꼭 그 부분은 그리고 싶었다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네, 고맙습니다. 그 앞에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반갑습니다. 영화 감동 있게 잘 봤습니다. 영화 만드신 감독님이 되게 젊으신 분인데 죽음에 관한 걸 주제를 영화를 만드셨다는 게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감독님과 스태프분 중에 보면 이제 프랑스분 여성분도 계신데 어차피 죽음에 관한 웰다잉에 관한 문제인데 여기 있는 모든 분들과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감독님 역시 자연사를 하든 옐로우를 해서 하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감독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웰다잉인 어떤 꿈이랄까 그런 걸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신지 듣고 싶고 어떻게 보면 일본과 우리나라는 같은 아시아권의 문화권을 공유하는 부분이 있는데 또 그런 부분이 조금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프랑스분 여성분한테도 궁금한 게 웰다잉에 대해서 이제 프랑스권이나 유럽권 쪽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지고 싶은지, 그게 문화권에 대한 차이점이 궁금합니다.何が良い死と考えるかっては人それぞれなので、
なかなか定義することはできないんです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その尊厳を持って死ねるかどうかって言った時、もしかしたらそのプラン75というものを制度を使って、自分が思う良い死を迎えることができる人もいるかもしれないけれども、この映画の中で死んでいったおじさんですね、あの人はもう本当に一人で誰も見とられることなく、看護師さんすらそばにいないで殺風景な病院のベッドで死んでいく、あれが尊厳のある人の死に方だとはどうしても思えなくって、なのでですね、なのでこういう制度で人がああいう形で死ぬということに対してはものすごく違和感というか抵抗が私はありました。 네, 사실은 이게 웰 다잉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이게 어떤 거냐, 과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그 사람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감독님 입장에서 이렇다라고 정의를 내리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근데 감독님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존엄성을 가지고 내가 죽을 수 있는지, 과연 그 죽음이 플랜 75 안에서도 사실은 그 안에서도 나는 이러한 죽음이 나한테는 가장 좋은 죽음이라고 생각하고 선택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 영화 안에서 예를 들어서 그 삼촌이 되죠, 할아버지 혼자 아무도 그 죽음을 봐주지 않고, 심지어 병원에 있는데 간호사도 옆에 있지만 간호사도 그 죽음에 대해서 존엄시 하진 않죠. 그냥 단순하게 풍경이 굉장히 안 좋은, 아무것도 없는 적막한 그런 병원 풍경에 침대에서 혼자서 죽어가는 게 과연 존엄사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제도 안에서 사람의 죽음이라는 게 과연 올바른 것인가에 대한 위기감과 저항감이 좀 있어서 약간 그린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대답을 어떻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若いのにどうしてこういうモチーフに興味があったのかっていう質問については、おそらく作ってる時はそんな風に思わなかったんですけど、今なって思い当たることは、私の父が、私が20歳の時にがんで亡くなっているんですけれども、その父が亡くなっていく10年間闘病して亡くなっていく様を見ている時に、その人間の死に方とか尊厳がある死に方ってどういうことについてもよくなんかとてもその若いながらティーンエイジャーの時に感じていたこと、その経験がものすごく影響しているような気がします。 네. 왜 젊은데 이런 작품을 만들었을까라는 이제 질문도 주셨는데요. 사실은 아마 감독님이 이거를 만들고 있을 때는 내가 젊으니까라는 생각조차도 별로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질문을 받고 잘 생각해 보니 사실은 감독님 감독님이 이제 20년 전이죠. 이제 20살 때 암으로 이제 사망을 하시거든요. 근데 10년 동안 투병을 하시면서 돌아가셨는데, 그 과정에서 과연 이게 죽음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존엄사라는 게 어떤 것인지 그 10년 동안 지켜보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었고, 티네이저일 때 젊었을 때 그 경험을 생각을 해보니, 아, 이러한 죽음의 방법도 있구나, 존엄사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구나라는 거에 약간 영향을 받아서 아마 이렇게 작품을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The topic of the film is really important. I mean the aging population in Japan is really important, but it's a topic that is also important in France and in Europe, and it's really important to talk about how people should die. Everyone should really die with dignity. In Europe, when sometimes you have people that are alone when they are old, we do have some associations or some organization, trying to visit these people, because we think it's very important that they don't stay alone. It's quite important to have that. And so yes, this film is very important because it tells that I mean we should have how to say it, we should all die with dignity. It's really important.
사실은 나이를 든다는 것, 나이를 먹는다는 것, 고령화가 돼 간다는 거는 고령화 사회에 대한 문제는 사실은 일본뿐만이 아니라 유럽에서도 마찬가지고 프랑스에서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프랑스에서는 이런 이제 그 고령화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존엄사에 대해서도 공통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유럽에서는 고독하게 사람이 살다가 고독하게 노인분들이 돌아가시는 거는 절대적으로 반대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아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면서 그런 단체들이 있거나 해서 돌아가면서 그분들을 지키거나 얘기를 하러 가거나 봐주러 가거나 이런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이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그려지고 여러분들이 느꼈으면 좋겠던 게 지금 아까도 감독님이 말씀하셨지만 인간은 혼자서 고독하게 죽어서는 절대로 안 되고 그런 존엄사에 대해서 우리는 꼭 한 번 더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게 가장 큰 타이틀이었고 그거를 잘 그려줘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질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죄송합니다. 그게 사실 앞에 질문 주신 분의 질문이 사실 거의 똑같아서 그냥 감독님이나 프로듀서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다른 분께 마이크 바로 넘겨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뒤에 계신 분께 넘겨주십시오. 좋은 영화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통화를 마치고서 밥을 먹고서 울멍이에서 밥을 먹고 타이오미 씨가 정면을 응시하는데요. 정면을 응시하는데 어떤 의도를 담고 연출하셨는지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셨는지 궁금합니다. 彼女っていうのはプラン75のシステムに加担する側で働いているんですけれども、あそこで、気づくというか自分がやっていることがどんなに非人間的なシステムに組み込まれているかということに気づくんですけれども、そこで彼女はカメラを見ることによってオーディエンスと目を合わせるわけなんですね。でオーディエンス、映画を見ている私たちは傍観者ではなくってその私たち自身もこのシステムに加担していることと同じことではないんですかっていうことを問いかけてるという、意図があったんですけれども。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녀는 플랜 75라는 이 시스템에 어떤 의미 가담자 한 명의 가담을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겨우 이제 그 할머니랑 통화를 하면서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자기가 어떻게 그렇게 비인간적 시스템 안에 있는지에 대해서 겨우 느끼게 되는데 카메라 안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은 관객들이랑 눈을 맞추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눈을 맞춘다는 거는 나는 방관자가 아니야. 나는 이 시스템에 있었지만 지금부터 방관하지 않겠어 라는 자기의 그 각오를 여러분들과 같이 느끼고 질문하고 여러분들도 방관하고 있진 않지라는 거를 의도를 해서 지금 눈을 맞추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진짜 마지막 질문을 하나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빨리 전달 좀 부탁드릴게요. 진짜 질문 너무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린다고요. 그 도입부에 남자가 자결하기 전에 과거 일본은 국민은 일본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대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감독님의 의도인지 아니면 실제 지금도 그렇게 대다수 국민들은 일본 국민들은 나라를 위해서 희생돼도 좋다는 각오를 하고 있는 그런 사상에 팽배한지 이것을 또 이제 유럽에서 프랑스의 남자 선생님 좀 묻고 싶습니다. 유럽에서도 이 대사 내용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그게 궁금해요. 일본 국민은 나라를 위해서 희생되는 그런 사상. 그 두 가지를 좀 감독님 해주시고 그 다음에 프랑스에 오신 남자 선생님께서도 좀 해주시고 고맙겠습니다. 戦時中に国のために命を犠牲にするっていうことが美徳と考えられていたという歴史が日本にはあります。今現在ではそう考える人はほとんどいないとは思うんですけれども、でも私たちの精神の根底に自己犠牲に対する美徳のようなものがまだ残っている。それが国のためということではなくって家族のためであったり社会のためっていう
に自分を犠牲にするっていう精神はまだどこかに残っている、潜在的にあるもののような気はしています。 사실은 저런 생각이 전쟁 중에 나라를 위해서 나의 생명을 버려도 된다 이런 게 어쨌든 그 시대는 미덕으로서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었던 시대도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생각 저 밑바닥에는 자기의 희생이 어떤 의미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게 반드시 국가를 위해서만은 아니고 가족을 위해서 또는 사회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것이 굉장히 미덕이야라는 게 잠재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짚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I think this specific sentence is very interesting because it shows the conflict between individual and society. So it really makes you think when you think of when you hear this sentence, and I actually when you hear it in the opening sequence, so the first time I actually read it the first time in the script, not in the film. It was still a script, and I found this sentence quite violent. 그러니까 그 대사를 처음 봤을 때 사실은 사회와 개인을 어떻게 연결 지을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굉장히 그 연결고리가 됐었고 그래서 임팩트는 굉장히 좋은 대사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일 처음에 각본으로 읽었을 때 굉장히 놀랬고 굉장히 대담한 선택이구나. 우리랑 다르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다고 합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Q&A 참석을 해주시고 열띤 질문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시간이 너무 아쉽습니다. 네, 오늘 Q&A는 이것으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수로 오늘 Q&A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